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양국의 외교 장관과 국방장관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마하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 방문해서 우리나라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나는 그런 회담입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간에, 미국과 한국 간에 앞으로의 중요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회담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회담의 결과 발표 공동 성명을 보면은 한미 간에 굉장한 이견이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예상되던 바이지만은 더욱더 그런 2+2 회담,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2016년도에 열리고 박근혜 정부 때 열리고 처음 열리는 이 2+2 회담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노출되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그런 걱정들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 만에 한미 2+2 회담, 멀어지는 한미,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디로 가나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정의 속속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공동 성명 내용에 벌써 이견이 드러냈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한미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한미 동맹 안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자권에 관해서는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혹한 의지를 재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관해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약속했다. 이렇게 아주 선언적인 발표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강조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인권은 한국의 이의제기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은 대놓고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다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토니 블링컨 얘기를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면 북한과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의용 장관은, 외교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 북미 간, 북한이 원하는, 마치 북한이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원하는 걸 왜 우리가 희망을 그 얘기를 합니까? 싱가포르 합의는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어제 때 맞춰서 한미 간의 2+2 회담에 때 맞춰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미국과 어떤 접촉 시도도 무시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미 간하고 미일 간에, 얼마 전에 바로 미일 간에 2+2 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건너온 거거든요. 차이를 안 보면은 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자, 항소 재확인한 데 비해서 한미 간에서는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미일
회담 때에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어 광합적이고 그런 그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데 전념하겠다 얘기한 데 비해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를 그동안에 386 주사파들이 586에 대해서 집권했다고 해서 주사파라는 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국정을 담당하고 또 성인이 되었으니까 학생 때 그런 운동부 때 생각을 벗어나서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어 종북 친중 정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한미 공동 성명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4 차례 열린 한미 2+2 회담에서 공동 성명은 매번 비핵화가 강조되었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흔히들 CBID라고 그랬죠. 완전한 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어 비핵화를 명기를 했습니다. 4번 동안 계속. 그리고 한미에 앞서 열렸던 미일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란 말을 우리는 뺐습니다. 그냥 한반도 비핵화는 상당히 애매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다 마찬가지죠. 남한에는 지금 핵이 없어요. 핵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도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상당히 막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우리가 2010 년부터 16 년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을 이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제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를 3 차례나 얘기를 했지만은 정의용 장관은 한 번 더 비핵화라고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쪼끔 더 크게 한번 보면은 정의용 장관은 토니 블링컨이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한 데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북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위는 영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드 문제 관해서도 블링컨 장관은 "코드는 여러 이슈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얘기한 데 비해서 "코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한미 간에 현격한 북한과 중국 문제에 관해서 현격한 이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러면서 그 미 국무장관은 회담장 밖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중국에 대항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마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미 장관과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가면은 '아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좀 문제가 있구나. 한국은 정말 이제 친중 종북으로 기울고 있구나.' 해서 동맹에서 대일해서 한국을 소홀히 하거나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애치선 라인이 설정되면서 '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구나.' 하는 오판을 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살상을 이 되고 국토가 완전 황폐화되는 유린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번에 다시 그런 오판을 주게 되면 안 되죠.
비핵화란 말이 한마디도 이번에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지 않고 5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 핵과 모든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5 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그런 말, 오히려 더 북한의 북한의 수소폭탄까지 이어서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을 하면서 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졌는데도 비핵화란 말 한마디도 들어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경우에도 지금 뭐 홍콩 문제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티베트 위구르 문제 등 계속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한미 간의 든든한 동맹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울타리가 없으면은 지금 G2로 심지어는 앞으로 G1까지 내다보는 그게 중국몽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 주년 되는 2049 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게 중국몽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북한의 가장 큰 피해국이자 실질적인 유일 피해국인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하는 말이 빠졌느냐 하는 질문에 외교부에서는 불량 제한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니, 정말 이게 웃어넘길 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아니 불량 제한 때문에 그 중요한 얘기가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김정은 쇼를 다시 한번 보고 아마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을 서울에 불러들여서 대선 승리를 하는 게 이 정권의 목표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머지않아서 북한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본색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조선일보에서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표는 지금 온갖 실정 때문에 최근에 특히 드러난 LH 투기 사건으로 드러난 이 정부의 그 정말 파렴치한 엄청난 부패 비리 문제,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공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덮고 내년 다시 집권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한번 서울에 불러들여서 또 그야말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쇼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언론은 조선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차 지금 그렇게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답방을 강조해 왔고요. 김정은의 답방을 강조해 왔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희는 어제 바로 적대시 정책을 처리 안 하면은 북미 접촉도 없다. 이런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 다분히 2+2 한미 간의 회담 날 그런 나온 담화는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바로 또 그 전날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앞으로 4년간 발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은 실전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워게임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우리 한반도가 지금 어떻게 돌아요. 게다가 또 이제 미국은 중국은 또 여기에 2+2 회담에 대항해서 중국의 랴오닝 항모를 동원해서 서해에서 무력 시위를,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이런 발언이 나오고 중국의 항모 시위는 지금 한미 간에 또는 미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2+2 회담이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걸,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그만큼 중요한 지금 계기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미 간의 이견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서 한미 간의 동맹이 상당히 정말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 크게는 또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 지렛대와 뒷받침이 없이는 지금 미국을 제치고 세계 넘버원 강대국으로 등장하겠다는, 대국 굴기하겠다는 그 중국과 핵과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탄까지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의용 장관의 미중 간의 양자택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자택일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을 때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선택지가 분명하다.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치 동맹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선택지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영국 대사마저도 앞으로 10년은 외교 중심축은 인도 태평양이다. 한국도 중국에 맞서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EU마저도 30여 년 만에 중국에 대항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코드 플러스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안보나 경제의 위험이 어떤 위험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벌써 경제면에서도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상황이고 또 경제면에서 일본 중심의 CPTPP, 곧 미국이 가입하게 될 CPTPP,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타격이 있는 거예요. 안미 경중 정책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가치를 동맹하는 가치 동맹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북의 눈치를 보다가는 국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국제 외톨이가 되면은 양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강대 우회 중에서 승리 국가의 식민지가 된다는 우리 이미 구한말에 겪었어요. 구한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이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이 첫째로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선택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동맹을 든든히 할 때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데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외톨이가 되었다가는 양쪽에서 승자의 또다시 노예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금 출발이 바이든 정부 행정부의 그 한국을 그 상황을 판단을 한국에서 그 입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첫 회담이 어제 2+2 회담이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큰 이견만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말 걱정 아닐 수가 없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면 도대체 야당은 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2+2 중요한 회담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으면은 야당도 만나서 제대로 좀 설명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찾아가서 워싱턴을 찾아가서도 설명을 해야 될 판에 한국의 미국의 중요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장관이 동시 방문했는데 작년에 왕이 중국에 국무위원이 왔을 때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서로 만나려고 줄을 섰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아주 냉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까지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도 그런 국제적인 안목, 역사를 보는 안목이 너무도 지금 현재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 운명을 내맡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그 한미 간의 외교 국방 2+2 장관 회담에서 이견만 드러내고 헤어진 이 회담. 앞으로 한미 동맹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